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우리 에듀케이션 강남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실질적으로 개편이 된 건 작년 12월 달에, 22년 12월 달에 개편이 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선발이 없었기에 저희들이 선발되는 표를 보고 경향성을 확인해서 점수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새롭게 점수가 개정된 온타리오주 주정부 이민입니다. 지난 저희가 22년 작년에 제작한 온타리오 주정부 영상 자체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그만큼 온타리오주 주정부 이민에 관심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점수가 개정이 됐으니까 개정된 걸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어떻게 개편됐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요. 자, 어떻게 개편되었냐도 중요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냥 그대로의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OIMP라고 부릅니다. OIMP의 특성은요, 나이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이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경력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표현보다 경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온타리오주에 이민을 하러 가신다면 연방 이민 말고도 주정부 이민이 있다는 걸 반드시 숙지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주정부 이민에 도전이 가능하다는 점. 세 번째는요, 결국 우리 주에서 온타리오주에서 유학해서 우리 주에 취업해라. 그럼 영주권 줄게.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주정부 이민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주에서 유학하고 컬리지 졸업해서 취업해라. 그럼 영주권 줄게. 자, 네 번째는요, 이게 핵심입니다. 토론토보다 외곽 지역을 많이 우대해 주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기존에는요, 토론토에서 유학하면 6점, 외곽에서 유학하면 10점이었어요. 토론토에서 취업하면 6점, 외곽에서 취업하면 10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플러스 마이너스 4점씩 차이가 났죠. 플러스 마이너스 4점씩. 그래서 합산하면 8점의 차이가 발생했었어요. 합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이 더 유리하니까 외곽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죠. 이는 온타리오주 주정부 이민이 유도하는 거죠. 토론토보다 토론토 외곽에 많이 가세요. 외곽에서 취업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대해 줄게요.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대 폭이 늘어났습니다. 얼마큼 늘어났냐 하면 이제 16점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토론토와 토론토 외곽이 8점 차이였다면 지금은 토론토와 토론토 외곽이 유학하고 취업 합산하면 16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외곽이 월등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22년보다 23년 개편된 건 외곽을 더욱더 우대를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점수 트렌드 자체가 22년에는요, 보통 62점, 59점, 72점, 79점, 74점, 이런 경향성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이 갑자기 스톱이 됐습니다. 스톱이 된 이유는, 캐나다는 NOC, National Occupation Category라고 해서 NOC 코드로 잡을 구분을 했는데요. 이 NOC 코드가 변경이 됐어요. 지금은 티어 0, 티어 1, 티어 2, 티어 3, 티어 4, 티어 5 이런 형태로 조금 형태가 바뀌고 직종에 따라서 플러스가 된 위로 올라간 직종도 있고 내려간 직종도 있었거든요. 이걸 수정하고 개편해서 적용하느라고 6개월간 뽑지 않고 있다가 1월 24일 지난달 마지막 주죠. 선발을 했습니다. 620명 선발을 했고요. 커트라인이 82점으로 발표가 됐죠. 저번보다 커트라인이 올랐네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커트라인 절대 점수는 올랐습니다. 다만 점수표 자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무작정 올랐다는 표현보다는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기준에 대해서 점수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잡오퍼 점수가 NOC 코드가 옛날에는 O, A, B, C, D 이렇게 됐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은 0, 1, 2, 3, 4, 5로 구분합니다. 과거에 B 직종 이상, NOC, O, A, B 그게 기준이 결국 티어 2, 티어 3 이상이 B 직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상이 티어 0와 티어 1은 10점. 그런데 티어 0, 1 받기 어려우십니다. 이걸 기대하고 가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티어 2나 티어 3 경력이 있어서 이 경력을 바탕으로 취업할 만한 이런 약간 전문 직종 혹은 자격증이 필요하고 학력이 필요한 직종들은 모두 티어 2, 티어 3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8점 정도 받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 유학을 했다 그럼 8점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잡오퍼 웨이지 시급입니다. 시급 얼마 줄래? 그래서 보통 제일 낮은 시급을 받으면 최저 시급 가까이 받으면 0점이 되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베이스로 하고 있거나 학력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직종은 대부분 20에서 25불 이상을 받으실 겁니다. 이건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의 기술직, 약간의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을 선택하신다면 5점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5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잡오퍼 점수입니다. 잡오퍼 점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잡 직종에 따라서 우대하는 직종에 점수를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0부터 9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 카테고리는 사실은 수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는 시점에 점수가 중요하겠죠. 현재는 매니저, 경영과 관련된, 그리고 자연 및 과학, 그래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엔지니어링 쪽은 여기 다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의료 보건 계열, 메디컬 영역은 만점 10점을 줍니다. 기술 관련한 트레이드 직종이라고 하죠. 자격증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모든 직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 운송과 관련된 거, 정비 관련된 거 포함됩니다. 기술, 장비, 운용 다 포함입니다. 이건 7점, 상당히 높죠. 그리고 비즈니스, 재정, 행정, 공업, 제조 이런 건 한 5점 정도. 법률, 사회, 지역, 교육, 천연, 자연, 관리, 농업, 수산업. 요 중에 이제 교육 쪽이 점수가 좀 낮아졌어요. 4점. 그래서 유아교사, 요거는 약간 불리해졌다. 직종적으로 따진다면 하고 볼 수 있겠죠. 카테고리 5, 6는 최저점인 3점을 받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서비스, 도소매, 판매, 관광업 쪽입니다. 그래서 높은 직종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만만한 5점 정도, 비즈니스, 재정, 행정, 공업, 제조업 이쪽을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또 5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 소지 여부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0점이냐 0점이냐. 당연히 뭐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당연히 있겠죠. 10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경력 점수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1년 이상 해야 점수를 줬고 1년 미만은 0점이었는데 이 경력 점수를 6개월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일하지 않고 6개월 정도 일하고 나서 신청하면 3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3점 당연히 추가할게요. 캐나다 내 소득 이력 5년 이내 얼마 벌었니? 그런데 연봉이 얼마 이상이 된다라는 건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면 3점, 물론 4만 불 넘어야 3점 정도를 받겠죠. 4만 불이면 연봉 한 3,800만 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3,600에서 3,800 정도. 그런데 기술직으로 되시고 시급이 예를 들어 아까 25불 카운팅을 했잖아요. 25불 정도 이렇게 받는다 싶으면 4만 불 넘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저도 한 3점 정도 1년 이후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겠죠. 현재까지가 10점, 20점, 34점. 저번에 계산을 잘못해서 자 34점 제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 34점 확보했어요. 최종 학력입니다. 최종 학력은 한국에서 학사, 대학을 졸업하신 분은 6점. 만약에 한국에서 졸업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졸업했다면 5점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6점 해놓을게요. 캐나다 학력,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졸업했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캐나다 수료증이면 10점이고 수료증이 1개면 5점이다 라고 해서 2년 이상의 공립교육기관에서 컬리지 디플로마를 말합니다. 디플로마 이상. 저는 예를 들어서 컬리지 2년제를 졸업했다고 하면 5점 이렇게 추가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계열, 다시 전공 계열입니다. 아까는 취업 점수였잖아요. 이제 전공 계열로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쪽, 헬스 계열, 컴퓨터, 과학, 무역, 농업, 천연자원관리, 기계 엔지니어링, 수리, 건축, 건설은 12점. 제일 높은 점수고요. 비즈니스 행정, 사회지역 서비스라고 해서 소셜 서비스 워커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법률, 교육, 행동과학, 보안, 운송 관련 사회사업 및 관련 프로그램 6점, 예술 및 인문학은 0점입니다. 여기도 문송하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한 6점, 비즈니스 전공했다고 해볼게요. 6점. 자, 그리고 영어 점수입니다. 영어는 보통 IELTS 6.0이 CLB 7으로 4점 정도가 기본적으로 받죠. 컬리지 가려면 이 정도 점수는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는 보통 한다 4점 잡아볼게요. 영어만 하니 불어도 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기존 조건을 넘냐 불어 조건을 넘냐. 저는 영어밖에 없으니까 5점 이렇게 받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영어만 해도 5점. 네, 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자, 5점. 불어까지 다 하면 10점이지만 이런 분 계시겠습니까? 어디? 5점. 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지역 점수입니다. Northern Ontario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온타리오주 북쪽 지역 아주 광각이 넓습니다. 이쪽 지역은 10점까지 아주 큰 배점을 주고요. Outside Area GTA, 토론토를 벗어난, 광역 토론토를 벗어난 지역은 8점을 줍니다. Inside GTA는 3점을 주고요. 토론토는 0점입니다. 인사이드 GTA가 토론토와 다른 점은요. 토론토라는 행정구역상의 토론토와 토론토와 함께 광역 토론토를 이루는 대여섯 개의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토론토라고 말하면 여기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핵심 토론토는 0점이고 GTA 나머지 지역은 3점 줍니다. 그래서 약간 불리한 점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일 손해보는 거는 토론토의 조지 브라운 컬리지겠네요. 나머지 토론토의 5대 컬리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브라운, 세네카, 센테니얼, 험버 그리고 셰리단 컬리지는 요 중에
조지 브라운 컬리지만 토론토에 속하고요. 나머지 4개는 광역 토론토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GTA는 3점 이렇게 봤습니다. 외곽은 10점. 저 같은 경우에는 노던 온타리오까지는 너무 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온타리오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아웃사이드 GTA 정도에서 8점 이렇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좌보포 받은 지역 역시나 똑같습니다. 노던 온타리오는 10점, 아웃사이드 GTA는 8점, GTA는 3점, 토론토는 0점입니다. 저는 이제 외곽에서 취업했으니까 8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한번 더 해볼까요? 34, 44, 54. 이거 어렵네요. 54점에서 60. 그리고 88, 16도 하니까 76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6점이 나온 상황이죠. 그런데 아까 카트라인이 몇 점이었나 잠깐 볼까요? 82점이네요. 점수는 부족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떤 항목에서 올릴 수 있냐? 영어 점수를 첫 번째로 올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시급 점수를 올려야 되겠죠. 시급 점수를 올리거나 시급 점수를 올려서 연봉 점수 똑같이 따라 올리거나 아니면은 영어 점수를 올려서 이걸 극복하거나 아니면 더 외곽으로 가서 이 점수를 극복하거나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공 분야 점수를 올리거나 하는 식으로 점수를 극복하면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같이 비즈니스 전공에서 일반적인 조합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말고 약간의 점수가 더 높은 다른 계열로 취업을 하시라. 전공을 하시라. 추천드립니다. 자, 지역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토론토가 여기 있고요. 광역 토론토라고 불리우는 여기 광역 토론토가 있고요. 이 외곽 지역은 전부 다 아웃사이드 GTA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5개의 컬리지 있잖아요. 조지 브라운, 세네카, 센테니얼, 험버, 셰리던. 여기가 조지 브라운은 토론토고 나머지 4개 학교는 GTA에 속하고요. 나머지 모든 외곽에 있는 흔히 알려진 뭐 펜쇼, 나야가라, 코네스토가 또 동쪽으로 가볼까요? 플레밍, 세인 로렌스, 북쪽으로 가면 뭐 베리에 있는 조지안 컬리지, 뭐 이런 등등 플레밍 컬리지, 이런 모든 모하 컬리지 또 있네요. 이런 컬리지들은 말 안 해주면 섭섭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리지들은 8점짜리 이런 지역에 속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빨간색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컬리지들은 노던 온타리오라고 해서 10점짜리 지역입니다. 한번 볼까요? 썬더베이에 있는 컨페더레이션 컬리지, 그리고 티민스에 있는 노던 컬리지, 그리고 수 생마리에 있는 수 컬리지, 이거 솔트 컬리지 아니고 수 컬리지입니다. 수 컬리지. 그리고 서드버리에 있는 캠브리안 컬리지, 노스베이에도 캐나다 컬리지가 있죠. 이런 컬리지들은 최대 10점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들이다. 그러다 조금 너무 많이 외곽이다. 그런 거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래서 직업 레벨이 10점 만점인데 일반 행정은 8점, 트레이드, 그러니까 뭔가 기술직, 자격증을 요구하는 이런 거 8점, 유아교육 8점, 요리제빵 8점, 그리고 직업 분야, 카테고리가 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트레이드 직종으로 기본적인 형태를 취하더라도 충분히 점수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은 외곽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온타리오 주에 이민을 하러 가신다면 연방 점수제 이민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도전하시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외곽으로 가셔야 승산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요. 광역 토론토에서 난 무조건 토론토 안에 들어갈 거야. GTA로 들어갈 거야 하시면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잡 직종이어야 합니다. 전공도 그만큼 어렵겠죠. 높은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시면 됩니다. 최고 학력이 높을수록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보건이나 헬스케어 관련된 혹은 트레이드 계열로 취업을 해야 당연히 유리합니다. 외곽 지역은요, 외곽 지역 우대로 사실은 전공과 크게 상관없이 여러분들 주정부 이민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컬리지는 뭐 컨페더레이션 수 컬리지, 뭐 캐네다와 캠브리안 노던 컬리지 이렇게 적어놨지만 사실 이건 너무 외곽이에요. 저는 8점 정도 받을 수 있는 컬리지, 아까 제가 언급했죠. 이런 컬리지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스템 분야, 아까 점수가 12점까지 있었죠.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해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그나마 취업이 용이하고 공부도 용이한 전공들은 우리 에듀에서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고요. 참고로 우리 에듀케이션 25주년 기념 앤드 저희 강남지사가 이전을 했습니다. 확장 이전을 했거든요. 확장 이전 기념으로 여러분들 2월, 3월 어학연수 어마어마한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올해 중에
컬리지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학을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은 빨리 연락 주셔서 파격적인 학비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